자,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여전히 이제 14년 차. 그래서 계속 빨리 나갑니다. 경험자용이고요. 시그널 매수법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시그널 매수법은 아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기술적 분석의 심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 MACD, 스토캐스틱, RSI, 그리고 일봉주봉, 이동평균선 중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MACD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RSI는 약간 곁다리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 두 지표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식을 좀 손을 대야 돼요. 이 제가 보는 그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MACD 레이트죠. 그래서 MACD 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제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작업 하는 거고, 제외를 시키고 싶지 않은데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상한 종목들이 뜰 수가 있어요. 네. 원치 않는 종목들이.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책은 제가 계속 하나씩 이제 소개를 시켜줄 거고, 기술적 분석 심화 과정이라고 해도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상, 비중 20% 이상 내가 좀 들고 있다. 그러면 다트 모든 공시를 다 봐라. 그리고 볼 때는 항상 보고서를 먼저 보고, 보고서를 먼저 보고 나서 역순으로 봐라. 역순으로. 그리고 사람 이름 있는 거를 먼저 보고. 이해되셨죠? 네. 자, 심리적 분석에 해당되는 이 거래량 쪽도 제외를 하나 시킨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신규 거래량이 부족한 애들이 순간적인 거래량 때문에 막 발생을 하죠.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량을 먼저 봐요. 먼저 보고 날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는 시점 기준으로 처음 보는 종목이 막 나올 수 있어요. 평소에 안 나오던 그런 종목이 나왔다. 코텍 예를 들어서 네. 화진 뭐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 동방아그로라는 종목이라든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 네. 그럼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평소에 거래량이 5주 10주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거래량을 6,000주 4,000주 이해되셨죠? 네. 이런 종목들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안 하는 종목들은 그냥 제가 날려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쪽에 추천 종목 쪽에 보시면 컨트롤 F로 동방아그로 이렇게 날려버렸죠. 그냥 분석도 아예 안 하잖아요. 그냥 허여처럼 그런 얘기.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적자가 가끔 나오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네. 적자 전환 한 해가 나오는 이유가 얘를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 전환한 우량주 뭐 이런 애들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대상 종목에서 지금은 다 제외를 시켜버리고 분석하기도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세 종목의 비밀, 얘를 이제 제가 읽어갖고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되고, 아직 차트 기술 아직 안 봤죠? 네. 차트 기술 먼저 볼 거고. 네. 지금 이제 조건식을 계속 하나씩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결국에는 얘를 추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얘 때문에. 요 4개, 5개 정도를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기존에 없던 조건식을 이제 만들어 낸 거죠. 쟤를 왜 만들었냐? 이제 이 MACD라는 지표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MACD라는 이 지표 자체가, 이 MACD라는 지표 자체가 이 이평선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가 이평선. 그래서 26일, 12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옆에 있는 가격하고 연동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가격하고 연동된다는 개념은 현재가의 위치에 따라서 얘는 17,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보시면 1,700에 이 뭐야 1000에서 막 스윙을 하잖아요. 1,700까지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1,000원짜리 주식은 저 스윙폭이 더 작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1000에서 막 스윙했지만 얘는 250까지밖에 안 가는 거죠. 스윙폭이 더 작은 거죠. 네, 이렇게. 왜?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격 때문에. 이 이평선 디펜던시가 이제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다 가격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스토캐스틱이나 RS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스토캐스틱도 100분율. 예. 그 다음에 RSI도 100분율.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표인 거죠. 그래서 전 종목 공통 지표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 근데 얘는 이 MACD라는 애는 그렇게 만들어진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종목 공통 지표로 쓸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100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 이제 요 정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종목 공통 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MACD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만들까? 가격 디펜던시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 디펜던시로 가격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죠? 나누기 C라는 게 커런트 현재가거든요. 현재가로 나눠버린 거죠, 그냥.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얘를. 그래서 그 지표를 보면 같은 애인데 수식이 C를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케일링을 100% 놓고 보고 싶어가지고 스케일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수식을 이제 내가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요런 수식이 약간 바뀌겠죠. 그죠? 100분율로 내가 다시 환산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100분율로 환산해서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싶은 거라서 그건 조금 약간 달라요. 자, RSI 역시 이제 양봉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타이밍은 동일하게 잡을 거예요. 근데 어떤 타이밍을 잡을 거냐면 가만히 봤더니 이 급등이 일어나는 포인트들을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본 거야, 그냥. 대충. 분석을 해봤더니, 이 오실라이터의 위아래, 요 정도 포인트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요 정도 포인트에. 근데, 제일 큰 애가 얘고요. 두 번째 큰 애는 한 얘 정도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큰 애. 요런 포인트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이 두 번째 포인트. 이런 거. 자, 두 줄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두 줄이. 이런 포인트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제가. 이 포인트들에 왜 관심을 갖냐? 이 포인트들을 가만히 봤더니, 이 톡톡톡톡 튀는 포인트들이 이제 막 나오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톡톡톡톡 튀는 포인트들이. 여기도 보면. 이 밑에 있는 이 포인트는, 이쪽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 포인트, 이 바깥에 있는 포인트를 봤더니 이 바깥에 있는 포인트들, 이 좋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이 변동폭이 되게 작죠. 그죠? 이 포인트 자체가 여기도 보면 이 포인트도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작죠. 그죠? 여기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그죠? 지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몇 군데를 더 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더니 변동폭이 되게 작아요. 하루에 변동폭 얘기를 하는 거죠. 올라도 많이 안 오른다는 거죠. 우상향 구간을 봤더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상향 구간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죠. 여기도 우상향 구간 계속 보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오르 이렇게 별로 막 찌릿찌릿 하면서 별로 안 올라 보이는 구간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팍 튀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 순간은 항상 요 사이 구간에서 발생을 하더라. 요 사이 구간에서. 그런 거에 이제 좀 민감하게 구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은 동일해요. MACD 우상향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는데 또는 리테스팅이 발생을 하든지 RSI는 우상향 구간에서 동일한 매수 조건식이고요. 계속 그걸 볼 거예요. 이 차트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웬만한 이제 기술적 분석서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얘가 넘버원이거든요. 얘가 공부를 하겠다 기술적 분석을 그러면 이 책은 무조건 봐라. 선택 아니다 필수다. 그리고 한 번 봐서 될 건 아닌 것 같다. 한 두세 번 봐라.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지금 13년 차라면 이 정도 책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엑스파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산출하는 식인데 우하향이다. 이 MACD 자체가 이제 기준선 0 또는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가 나면 그때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0 또는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때 데드크로스 날 때 청산을 하려고 하는 게 MACD의 원래 매매법이거든요. 이해됐어요? 그 매매법을 적어놓은 것 뿐이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 구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 모든 구간에 대해서 MACD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 각도를 막 굉장히 유심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각도별로. 그래서 이 MACD하고 기준선, 0선이죠. 이 0선하고 이 기준선하고 이 MACD 값하고 이 하나하나의 값이죠. 매일 바뀌는. 그 다음에 그 MACD의 기울기는 이 역기울기가 이 0선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울기, 기울기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 이쪽은 역기울기가 잡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역기울기, 떨어질 때는 역기울기, 오를 때는 전기울기, 그냥 기울기. 오케이? 떨어질 때는 역기울기.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역기울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ACD가 0보다 작냐? 상승하는 구간을 가만히 본 거예요. 상승하는 구간. 요 구간인 거죠. 요 구간.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고 기울기가 45도보다 큰 거죠. 이 기울기가 240번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구간에서 MACD 값이 우상향하냐. 이 0보다 크면 그냥 우상향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오르더라. 이게 45도보다 커야 오르더라. 작으면 안 오르고 작으면 횡보하고 안 오른다는 얘기죠. 주가가. 이해됐죠? 45도 각도 기준이고요. 하락하는 구간을 봤더니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역기울기예요. 역기울기. 역기울기가 45도 이상일 때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역기울기가 45도 이상 이 구간에서 하락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0보다 작은 구간에서 0보다 이 작은 구간에서는 역기울기가 45도보다 작을 때 미만일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밀리면 역기울기가 45도보다 작은 이 정도 기울기면 하락한다는 거죠. 그냥 하락이에요. 그냥. 크면 폭락하는 거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폭등인 거죠. 폭등. 왜 갑자기 이렇게 팍 뛸까? 기준선 0을 상향 돌파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0을 상향 돌파할 때 봤더니 그때 하나씩은 이렇게 팍팍 튀는 것처럼 보인다. 0보다 클 때 45도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렇게. 그래서 확 날아가 버리는 거죠. 폭등. 폭락을 봤더니 0을 하향 돌파할 때 폭락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0을 하향 돌파할 때 폭락 0 푹 꺼지는 폭락이 일어나고 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역기울기가 45도보다 작으면 이거보다 크면 이 45도보다 크면 이 떨어지는 폭이 너무 크다. 여기도 떨어지는 폭이 너무 크다. 폭락한다는 거죠. 횡보 0보다 작은 구간에서 MACD 길기가 45도보다 작으면 작으면 완만하면 횡보하더라. 주가가 우상향하더라도 MACD가 우상향하더라도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더라. 네. 이해됐죠? 네. 횡보하더라. 조정은 언제 받냐? MACD가 0보다 큰 구간에서 MACD의 역기울기가 45도보다 작으면 이거는 횡보로 보인다. 횡보로 옆으로 이렇게 슥 밀리는 횡보로 보인다는 거. 조정받는 느낌이라는 거죠. MACD 값하고 시그널 값이 0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급등 패턴이 100% 나오는 것 같아. 네, 보니까 이 급등만 이제 그 중에서 뽑아낸 거죠. 이 급등만 뽑아내서 관찰을 한 거예요. 더 관찰을 했더니 일봉 기준으로 최소 한 4%짜리 양봉 두 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저 포인트가 한 최소 1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언제? 0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 시점 전후로. 요걸 찾은 거예요. 요거를. 근데 요거를 찾기는 했는데 요거를 이제 매매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만들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HTS도 뭐 잘 못 쓰고 하니까 답답했죠. 처음에는. 독자개발. 독자개발.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독자개발. 저도 이제 출신 자체가 삼성이다 보니까 독자개발 좋아요. 저희가 이제 독자개발한 이 MACD 레이트 굉장히 큰 발견했다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막 판단을 한 거죠.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엄청난 환호를 했죠. 이 MACD 값하고 시그널 값이 0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 전후로 급등 패턴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주가하고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연동성을 얘 때문에 이제 영문에서 이제 조공검색식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종목 공통 지표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거로 한번 나눠봤어요. 처음에는 곱하기 100 안 하고. 그랬더니 곱하기 100을 했더니 좀 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MACD 레이트를 봤더니 이 플러스 마이너스 1.5 요 안에서 급등 패턴이 엄청 많이 발생하더라. 요거를 찾아낸 거죠. 요거를 저 급등 패턴 중에서도 여기 안에서 발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 MACD 레이트 이제 수식 관리에서 만들어서 이제 설정을 쭉 하고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RSI 역시 다르지 않다. 그래서 RSI를 공부를 했더니 기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알겠어. 이 RSI를 공부를 계속 했더니 기본 전략은 이거고 보완 전략은 이건데 응용 전략이라는 게 있더라. 요 응용 전략. RSI가 50%를 치고 올라갈 때 요때 매수하는 요 응용 전략을 이 세력들이 쓰는 것처럼 보이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세력이란 이 좀 콧방귀 좀 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 사람들이 요 매매법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현재 시점 기준. 그래서 요걸 같이 찾아낸 거죠. 요 두 개를 합쳤어요. 합쳤더니 날아가더라. 주가가 그날. 합친 날은 날아가고 이렇게 합친 날은 MACD 0돌파와 함께 50돌파와 같이 일어나면 날아가는 거죠. 그냥 같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같이
52, 요 라인이 52거든요. 50 라인을 돌파, 이 리테스팅을 하거나, 돌파를 하거나, 여기는 돌파고, 이쪽은 리테스팅이고요. 이해됐죠? 요 사이 구간에서.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사라고 하면, 요 사이 구간에서 사고 싶은 거죠. 왜? 날아가니까. 이해됐죠? 요 매매법을 이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개나 소나 아무 데나 그냥 막 샀다면, 기존에는 여기서도 이제 스토캐스틱을 열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사라고 하니까, 예, 사는 거죠, 그냥. 예.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은 물통에 있으니까, 예,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 예,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예, 여기는 물통을 이제 막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사든지 말든지. 저는 보통 안 사요. 예, 물통 속에 있으면. 안 사길 잘했죠. 예, 그리고 나서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는 거죠, 여기는. 스토캐스틱이. 사라는 시그널 자체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은 이제 불타기 구간이거든요. 내가 투자할래 말래. 예, 투자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는 투자 포인트. 내가 투자를 했으면 털고 나와라. 어디에서? 이쪽 포인트에서 이제 나와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라고 해서 사고, 요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사라고 하면 또 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뭘 잡아내냐면 얘가 요런 걸 잡아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한 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우하향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는 걸 다 잡아내거든요. 그죠? 네. 안 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스토캐스틱은 여기서부터 사사사사사 계속 알려줘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락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사라고 해서 사면 이제 먹는 거죠. 여기서도 사라고 해서 사면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 뭐 저저저 이제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투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사용법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에 있으면 절대 사지 말고, 불통에 있어도 사지 말고, 늦었다는 거죠. 불통은 불에 타 죽는다는 얘기예요. 물통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고, 이래저래 죽습니다. 그 사이에서만 갖고 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서 매수 매도를 계속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그죠? 그리고 물통 속에 있으면 조심하시고, 그렇게 매매 전략을 가져갔더니 잘 벌더라. 그죠? 잘 벌죠. 그죠?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요 안에서 막 사가는 거고, 요 안에서 또 사고 막. 사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만 사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고 있는 거죠. 안 샀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회비용이 이제 다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막 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막 사라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깝깝하거든요, 막 사면. 한 2주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오르진 않고 막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돌아버리는 구간을 다 잡아내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런 그 얘기예요. 이런 폭락 시점, 이런 애들은 별로 이제 에이 막 이럴 수 있는데, 현대장선 한번 볼까요? 현대장선 이거 안 봤는데. 계속 사지 말라요, 계속.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사지 말라고 해요. 계속. 여기서부터. 사지 말라고. 계속. 살까말까 고민은 한 번쯤 하는데, 여전히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계속 사지 말라고. 이해됐죠? 눈에 쏙 들어오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사지 말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 우하향 패턴은 다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지 말라고 했었고, 물통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면 이제 먹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전종목 공통지표이기 때문에 다 들어맞아요. 여기도 뭐 재수가 엄청 좋죠. 여기서부터 사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안 사다가 살까 말까 조금 고민은 하는데, 이쪽부터는 이제 대박이죠. 전에는 막, 이 정도면 살까 말까 막 이랬는데, 물통 속에 쏙 빠지니까 이제 제가, 이런 데서 이제 유혹을 걷어찰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해피했어요. 저는 요거 찾고 나서,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복병이 있더라고요. 아, 나 진짜, 이게 제 이제, 요거 찾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떼돈 버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 찾고 나서. 그래도 물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요게. 아, 독해요. 언제냐면, 요럴 때 좀 물리는 거죠, 요럴 때. 여기서 이제 사라고 시그널을 보내니까, 여기서 이제 사라고 딱 시그널을 보내서 딱 사면, 이제 탁 물리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한번 기회 줬는데, 그때 이제 또 한번 요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거의 최악인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그래도 물타기는 안 하니까. 여기까지. 여기 빠져나와서 이제 확실한 요 구간에서 이제 물타기 하니까, 그 차라리 낫죠. 그죠? 이 기회비용은 살릴 수 있으니까. 요지표를 만들고 나서 막 제가 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요지표 만들고 나서. 요지표를 배운 게 이 시그널 매수법인 거예요. 요게 MACD 레이트. 폭등을, 그러니까 돈 버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 종목 기준으로 이제 이 공통지표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가 연동이구나. 디테일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어느 포인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만 딱 집어내는 거죠. 현재가로 그럼 나누면, 그러면 현재가 디펜던시가 이제 다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놓은 지표가,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 계속 연동되는 지표가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편해졌죠. 지금 이제 하락을 봤다면, 상승도 같이 볼 수 있죠. 사라고 해서 샀어요. 그죠? 사라고 해서 사서. 홀딩하라고 해서 홀딩했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끔하죠. 가격은, 사라고 한 가격대가 24,000원. 팔라고 한 가격대가 쭉 해서 요 시점이거든요. 14만원. 짭짤하네요. 그죠? 10배짜리.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이거 보고 팔 이거요? 수도 있는 건가요? 요거요? 요건 불타기 가능. 데드크로스 보는 거예요. 데드크로스. 이 데드크로스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지선 그리잖아요, 우리. 지선, 이렇게. 요 데드크로스. 요 데드크로스 보는 거예요. 요거 깨지거든요, 요게. 요거 깨지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연동돼요, 같이. 제가 만든 지표하고. 요 지표도 제가 다음 스텝 3에서 또 가르칠 텐데, 요 지표하고 신기하게 연동돼요. 45도 각도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걔하고 연동되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시점은 이제 적당히 매수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저 부분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얘 때문에 이제 더 디테일이 필요한 건데, 물타기 왜 자꾸 마이너스 3%예요? 마이너스 3%예요? 막 깝깝하죠? 왜 마이너스 3%인지? 왜 마이너스 3%인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보시면, 제 지표 보시면, 사라고 해서 샀어요. 그죠? 막 사라고 해서 사면, 이런 포인트도 보면 8.7%, 요 포인트도 보면 3.84%. 3.84%. 여기도 보면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고 해서 샀어요. 사라고 해서 14%. 여기는 좀 그러네요. 그죠? 여기도 또 사라고 해요. 또 샀다고 쳐요. 여기도 9%. 이거는 재수죠. 근데 얘는 한 5%? 막 이래요. 그죠? 5% 빵 했다가 4.5% 종가. 그러면 내가 3% 이내로만 만들어 놓으면 3% 이내로만 만들어 놓으면 1% 이상 수익 날 가능성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기회가 오고 한 두세 번 정도 기회를 계속 주거든요.
통계낸 거예요. 이렇게 4%, 5%, 뭐 한 1, 2% 이렇게 살짝. 그래서 10% 구간. 항상 10%짜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2%가 떴어. 그럼 한 7, 8%? 뭐 이렇게. 그래서 물 타놓으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해되셨죠? 네. 네, 계속 4%짜리. 신기하죠? 4%짜리 띡. 밑에서 샀는데 그럼 1%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팔고 나왔는데 신기하게 또 떨어지고 물 탔는데 또 신기하게 또 바로 수익 구간이고. 이해되셨죠? 제 매매법. 제 매매법에 물타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마이너스 3%인지. 그래서 요날 물 타면 다음날 4%가 또 뜰 테니까. 왜? 얘가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이제까지. 이런 구간들을 계속 분석을 한 거예요. 이런 구간들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계속 하니까 한 4, 5% 정도는 그냥 이렇게 뜨더라는 거죠. 요 구간 자체가. 요 구간에 들어와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이내가 물을 탈 때 꼭 요 구간인지 아닌지 요 구간에서는 물 타지 말라는 거죠. 저는 모르니까 저는 이 구간에서 우상향한다고 물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통 속에 있잖아. 물통 속에 있으면 타지 말라는 거예요. 물통을 빠져나오면 그때 타라. 요건 이제 좀 준비하고 탈 걸. 그런데 두 번째 또 기회 와요. 항상 3번, 3세판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2번 정도는 디폴트로 뜨는 거죠. 이렇게 한 번, 2번. 항상 10%짜리, 10%짜리. 이해됐어요? 10%짜리, 10%짜리. 10%짜리, 10%짜리. 계속 10%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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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짜리. 그러면서 이제 빨간 통으로 가면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홀딩. 얘는 무조건 홀딩이에요. 얘가 나온다. 그러면 홀딩. 이해되셨죠? 어떻게 써먹는지. 홀딩하다가 데드 크로스 나올 때까지 홀딩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횡보하면은 홀딩인가요? 홀딩이라는 개념 자체는 240분 개념이에요. 45도 각도. 무조건 그냥 저는 그냥 45도 각도까지만 봐요. 그 개념은 나중에 투자. 자, 여기까지 이해를 이제 하셨으면, 그죠? 왜 2시 20분이냐? 정확한 시그널 만들어지는 그 시점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 트레이더들이 나가니까 고마운 거죠. 나가니까. 이해되셨어요? 컴투스의 시총이 지금 1조 6천억짜리 회사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금 이 트레이딩 하는 종목들 중에 제일 시총이 센 애가 누굴까요? 대충. 아무 종목이나. 사람들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니 그냥 본인이 이거 샀어요? 예전에 샀다가 지금 팔았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얘기하는 거지. 옛날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보시면 얘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총 제일 큰 애도 요 시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요 시점 얘기에 10% 구간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3% 얘가 또 3%에서 이 최고점 기준, 최저점 기준 보면은 한 10% 정도 구간 거의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요 사이 구간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그래서 3% 이내로만 맞춰주면 얘를 이때 이제 수익 구간 1% 최소 무조건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양봉에서만 사니까 신기한가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것도 신기하고 회사 좀 때려칠만 한가요? 이 정도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죠. 얘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좀 많은 물량을 물 타려고 할 때는 꼭 우리한테 좀 조언 한번 구한 다음에 물 타기를 해라. 사도 돼요? 이런 질문. 사도 돼요?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형님 힘들까봐 바쁘신데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요. 이씨 돈도 없는 상태에서 막 마지막 물타기로 1억 들어가 있어 이미. 나중에 1억 더 사야 돼. 막 사 말어 막 머리 빠개지죠. 그러지 말고 작은 돈, 나름 작은 돈 할 때 이제 세컨드 물타기 정도 또는 이제 두세 번째 물타기 정도 할 때 5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간다. 비중이 좀 많다. 느껴지면 저희한테 꼭 조언을 한번 구한 다음에 물타기를 하는 게 훨씬 낫죠. 머리 맞대는 게. 근데 이제 수익이 낮다. 그럼 제가 돈을 받을 수도 있죠. 아직은 공짜니까. 공짜라니까. 제가 다 알려주잖아요. 불타기. 욕심 부리지 마라. 불타기는 누가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다 배우고 나서 급등주 매매까지 배우고 나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실적을 확실히 확인하고 성장주야. 그러면 그때 해도 된다. 진짜 성장주야. 그리고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분석을 했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재료 파악까지 다 됐어.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를 알아. 걔 장밋빛 미래가 다 그려져. 그러면 그때 가능. 아무 때나 그냥 지표가 좋잖아요. 이러면서 닥치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도. 사람들이 1%를 굉장히 우습게 여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대놓고 1% 이상 수익 구간에서 절대 손절은 하지 말고 꼭 돈도 못 번 사람들이 이 1%를 무시해요. 근데 이 1%라는 개념 자체가 며칠 들고 있었냐는 거죠. 하루에 1%면 1년이면 아이 진짜 계산식이 좀 이상해요. 뭐 토요일 일요일 맨날 매매하는 것 같아. 240봉이잖아요. 240봉 봉 자체가. 그러면 최소 240% 이상의 수익 구간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52주니까 일주일에 1% 수익이라면 52주면 52% 수익이 최소한 발생을 하는 거죠. 복리니까 더 엄청날 거고. 이해되셨어요? 일단은 수익 구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까지는 마이너스였잖아. 인생 자체가 마이너스 인생이었잖아. 주식에서. 근데 이제 플러스 인생으로 좀 만들자는 거야. 일단은 플러스 인생으로 먼저 만들고 3% 수익, 5% 수익, 10% 수익, 20% 수익, 50% 수익, 100% 수익, 1000% 수익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는 얘기야. 처음부터 1000% 수익, 개뿔. 지난번에 한 분 오신 분 저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냥 갔어요. 화나가지고. 뭐, 한 10배는 그냥 디폴트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통장 따갔어요. 상한가 딱 친 것도 보여주고. 통장 까래. 그래서 나 깠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도 한 10배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데 가시라고 했어요. 딴 데 가시라고.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어제 먹고, 그제 먹고, 뭐, 오늘 먹고, 일주일 전에도 먹고, 계속 먹고 있는 그 통장을 보여줬는데, 욕심이 과한 거죠. 욕심이 과한 거는 화를 불러요. 화를. 그래서 얼마 버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마이너스 50% 이상 까먹은 2번 깡통 경험하시고 그거를 다 빨리 회복을 하시고 싶대.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딴 데 가시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략 매도 조건과 절반 매도 조건은 어차피 같아요. 저평가 매수법하고 이 MACD가 우하향한다는 얘기 자체가 보시면 MACD가 우하향한다는 얘기 자체가 덮으면 우하향이에요. 덮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우하향하는 시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시점 딱 보면은 덮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양봉을 딱 덮으면 우하향 시점이 딱 나오거든요. 안 덮으면 여기 보면 안 덮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하향이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같은 얘기예요. 어퍼치나 매치나.
MACD, 이건 또 뭐예요? 이러는데, 위에 있는 1, 2번하고, 전략 매도 조건하고 동일한, 절반 매도 조건. 이 반 덮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제가 이제 한 번 더 썼는데, 7배수 이상 물타기 했을 때 1%라도 수익 났으면 좀 나오자. 이제 3% 수익 났으면 또 나오고. 그런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가져가자. 일단은 이제 조금만 먹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를 바가지로 욕할 때가 와요. 어느 날 보면. 1% 수익 나서 팔았더니 5% 올랐다고. 그거는 분봉을 볼 줄을 모르셔서 그런 거죠. 분봉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팔으신 거죠.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스윙의 매도법을 가지고 팔 건지, 제가 지금 저쪽에 이제 한 종목 몰빵돼 있었는데, 오늘 팔긴 팔았죠. 한 1%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법을, 데이 트레이딩 기법으로 갈까, 아니면 스캘핑 기법으로 갈까 하다가, 선택을 제가 데이 트레이딩 기법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수익 구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금액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한 2% 정도만 2.2%인가 이렇게 수익 내고서 나온 건데 1% 더 먹으려고 하는 거지. 1% 더 먹기. 그런 식으로. 그러나서 이제 전략 매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쪽에 이제 3천만 원어치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를 절반만 딱 팔아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또 더 이제 수익을 기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혹시라도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생기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그래도 판 거라는 거죠. 그래도 판다. 대응이 먼저다. 몰빵 투자. 최대한 짧은 시간에만 해라. 저는 좀 그렇습니다. 몰빵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만. 개별 종목. 손절없는 매매. 더 이상 입 아프니까 그만하고. 자, 20종목을 물타기를 막 하다 보면 한 종목에 몰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손절이 없으니까. 재수가 되게 이제 워스트 케이스인 거죠. 워스트 케이스에 딱 빠져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한 종목만 자꾸 패요. 한 종목만 잡고 이 모든 이제 사업 보고서부터 이제 정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공시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네이버 검색을 또 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회사 안 망한다는 확신이 서고 그 대표이사가 뻘짓거리 안 하고 대주주가 뻘짓거리를 안 한다는 가정이 되면 저는 이제 이 주식에 투자된 이 돈을 한 번 더 굴릴 생각을 해요. 담보대출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종목을 사요. 다른 종목 안 사고. 그 종목을 사요. 왜냐하면 그 종목을 못 빠지게 공부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면 그 종목을 또 사요. 물타기 또 해요. 평단가를 또 낮추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건 진짜 이상한 거다. 뭔가 이론상 안 맞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평단가를 낮춰놓은 다음에 이 종목을 폭발을 하면 이 종목 분석한 거 다 날립니다, 저는. 이 종목을 버려요. 이렇게 내 인생에서 또 버리는 종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2번 다시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사면 또 마음고생을 해요. 이제 한 3개월, 6개월, 1년 막. 이해되셨어요? 이 모든 사람은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안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열심히 해서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 종목을 찾았을 때 이런 종목은 맞지 않는 종목은 버려라. 어디에서?
인생에서 버려라. 주식 인생에서 버렸으면 좋겠다. 맞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기분 나쁘니까 파란색으로 하죠. 파란색. 도형윤곽선을 엄청 진하게 해서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파란색. 주식은 항상 음봉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파란색. 맞지 않는 종목 버려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업데이트가 되면 일단 저장 먼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계속. 제가 이 중간중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매매법을 본인만의 매매법을 원래는 이제 원페이퍼로 만들다가 그리고 나서 한 페이지씩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PC가 푹 꺼지면은 이제 보통 이제 카페 가서 멋들어지게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막 작업을 하실 텐데 하다가 이제 전원이 팍 나가거든요. 뻐꾸기죠. 뻐꾸 완전히. 조심하세요. 제가 다 경험했으니까. 일단 저장하는 습관 계속 습관적으로 저장. 지금 이제 매매법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알려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실전이잖아요. 제가 컨트롤 S부터 해가지고 막 이 저장 어디에 들어가서 요 커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파일을 누르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툴을.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시면 돼요. 엑셀도 이제 좀 있으면 또 동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긴 할 텐데 하나하나 툴 사용법도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배우면 되잖아요. 스윙할 때 내가 20개까지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운용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운용 능력이 떨어지면 다시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익숙해지면 다시 이제 한 12개로 늘리고 한 15개까지 늘렸는데 다시 이제 숨이 꼴깍꼴깍 해. 그러면 다시 줄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20개로 늘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20개 기준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처음부터 막 20개 막 하려고 하면은 막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막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히 알면 매매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역사를 이제 좀 한번 되짚어 본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히 아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요거에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죠. 돈 버는 포인트. 그죠? 이 돈 버는 포인트 공략을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돈 버는 포인트 공략. 저기를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나만의 매매법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돈 버는 포인트 공략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포인트 공략.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제일 중요한 얘기. 기술적 분석에서 내가 MACD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확히 알고 일단은 정확히 왜 하려고 해? 돈 버는 포인트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역시나 없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스텝 3 스텝 3를 심리적 분석에 대해서 이 작전주부터 이렇게 해나갈 것 같아요. 운이 되게 좋아요. 작전주가 보시면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수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제 내용을 살짝 비교를 좀 해드리면 얘는 구질구질하죠. 내용 자체가 이쪽은 좀 이제 컬러풀하면서 좀 요걸로 이제 배우시는 이해되셨죠? 네. 아유 운도 좋아. 요걸로 이렇게 딱
그래서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거는 제가 아직 검증을 못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증을 해도 오타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만들 드래프트 버전에서부터 이제 막 오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또 그런 거에 또 민감하거든요. 문제가. 이 공돌이들이 꼭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굴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을 했습니다. 네.